가등기 담보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. 매매대금,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. 여기서 매매대금, 공사대금이 왜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말하는 매매대금과 공사대금은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거나 공사를 한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을 의미합니다. 1. 매매대금, 물건을 사고 팔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줘야 할 돈입니다. 예를 들어 A가 B에게 토지를 팔고 10억 원을 받기로 했으면 이 10억 원이 매매대금입니다. 2. 공사대금, 공사를 한 후 시공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입니다. 예를 들어 건설업체가 건물을 지어주고 공사비 5억 원을 받기로 했다면 이 5억 원이 공사대금입니다. 그런데 이런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가등기 담보법은 금전 소비 대차, 즉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 즉 단순히 물건을 팔았거나 공사를 해서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한 가등기라면 이것은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.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면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.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면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. 좀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시죠. 쉽게 말하면 청산금이 없더라도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할 때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1. 가등기 담보권 실행이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을 때 담보로 잡아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가거나 경매로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. 이 청산금이란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 채무자에게 남은 가치를 계산해주는 돈입니다. 예를 들어 채무자가 빚이 5억인데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6억이라면 채권자는 남은 1억 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. 이 1억 원이 청산금입니다. 3. 그러면 이 조항의 의미는 만약 청산금이 없다고 해도, 즉 채무자가 받을 돈이 없다고 해도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할 때 반드시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즉 당신의 담보를 실행할 거니까 알고 있으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사전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입니다. 담보권의 실행 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.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실행 통지에 효력이 있다.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실행 통지에 효력이 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. 채권자가 산정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가액이 아니다라는 뜻은 채권자가 마음대로 청산금의 금액을 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 쉽게 풀어보면 1. 청산금이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할 때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가치에서 채무자의 빚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돈입니다. 2. 채권자가 청산금을 정할 수 있을까?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을 책정해 이게 청산금이다라고 하면 채무자는 부당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채권자가 산정한 청산금은 법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3. 결론. 청산금의 액수는 객관적인 부동산 시세,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정해져야 하고 채권자가 임의로 낮게 책정할 수 없습니다. 만약 채무자가 청산금이 부당하게 적다고 느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. 즉 채권자가 정한 청산금은 무조건 법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